자, 같이 보겠습니다. 유형 8번 쪽을 좀 많이 아예 모르겠다고요? 조건을 왜죠? 네. 왜죠? 왜죠? 아니, 정말 제가 왜죠?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밑에를 해석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는 거를, 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푸는지는 제가 알려줬지 않아요? X라는 애가 A의 원소이고, EX라는 애가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EX라고 하는 애도 A의 원소이다. 근데 예를 들어 2라는 애가 A의 원소라고 포함되어 있다면 2는 A의 원소니까 4도 A의 원소니까 4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4는 A의 원소다. 그럼 4가 A의 원소니까 8이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원소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 A가 원소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를 이 질문이 처음이라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하라는 대로 집어넣습니다. 돌려요. 뭐가 안 될 때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그럼 거기서 순서 2를 집어넣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고도 4도, 8도, 16도, 32도, 64까지 모두 다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128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럼 여기까지. 한 세트죠. 2를 집어넣는 순간 여기서부터 2부터 64까지는 한 세트로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5도 집어넣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연쇄적으로 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은 10하고 20하고 40하고 80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2가 A의 원소고 5가 A의 원소다라고 했을 때 2가 들어가려면 이만큼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되고 5가 포함되려면 이만큼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만큼은 필수적으로 A가 가져야 되는 원소고 거기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네,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원소의 개수. 최소값. 몇 개? 구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인데요. 다? 8-1번도 마찬가지죠. 1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2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니까. 그 자연수를 원소로 갖지 않을 때까지 X를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을 포함하려면 반드시 5도 A의 원소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 쌍을 이게 지금 그 묶음을 세트를 만들 수 있죠.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8-2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3이 S의 원소이니까 저 시계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고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됐을까요? 네. 자, 유형 9-2번이요. 네, 9번이 이제 그 몇 함수였죠? 집합 A는 N 이하의 자연수이고 집합 B는 A의 모든 부분 집합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한마디로 9-2번에서 B라는 집합 자체가 A의 몇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이것도 수업 때 했던 내용이죠. 뭐?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죠. 그럼 물어봅시다.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56이래요.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56이래요. 그러면 결국엔 B라는 애가 원소 몇 개를 가진다는 뜻이 됩니까?
B라는 애가 원소가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B를 집어넣었더니 256이 나왔대요.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지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MB가 8,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8개. 그럼 여기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8개. 얘가 몇 개? 8개. 그러니까 NA,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9-3번도 다 같은 유형의 문제일 텐데. 9-3번 질문하신 분은 그냥 집합이랑 안 친하신 분 같은데. 뭐라 했었냐면 저 멱집합이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2의 a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기억. 공집합이 멱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당연히 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해서 공집합은 부분집합을 로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니은 화가 난다. A는 이 멱집합의 원소입니까? 이거 바꿔보시면 뭔 말이에요? 멱집합의 원소냐라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집합에 대하여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예. 진부분집합이건 뭐건 진부분집합이 나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인 거고요. 결국엔 얘는 그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디귿. 공집합이 을 포함한 애가 부분집합이냐. 이거는 제가 집합에서 계산할 때 확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이게 요 옆에 만약에 뭔가 껍질이 있는 애가 이 A의 원소인, 그러니까 집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껍질 벗겨보면 안다 그랬죠. 껍질 벗겨보면 안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또 헷갈려요? 그럼 또 내려요. 뭐? 멱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거 왜? 전 9-3번이 되게 쉬운 유형만 모아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거 어제는 이거 다 풀어줬거든요. 1번부터 3번까지 어드밴스까지 결국엔 여기서도 다 풀어주게 되는데 네, 함수랑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떻게 바꿔요? 뭐이? 껍질 벗겨보시면 그 알맹이만 확인했을 때 알맹이가 원소냐? 이거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죠? 니은이 맞으면 리을도 맞습니다. 하여 이거 다 맞는 겁니다. 어드밴스 9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3번이요. 14-3번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질문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집합 A, B에 대한 순서쌍이 몇 개냐. A가 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B집합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거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됐네요.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낮추려면 이런 문제로 합치시면 돼요. 만약에 생각 한번 해봐. A 합 B가 전체 집합인데 A 교 B가 공집합이 될 수 있는 순서쌍은 몇 개 있냐?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 자체가 A, B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뭔지만 구하신다면 자연스럽게 B가 결정이 될 거라서 그거는 계산이 좀 더 쉽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니? A가 원소 하나를 가져가요. 예를 들어 A가 원소 하나를 가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하나일 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몇 개? 4개죠. 그럼 그때에 만약에 A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B라는 집합은 원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죠. 누구 빼고? 공집합 빼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7가지 나오죠. 그럼 4 곱하기 7이죠. 그럼 만약에 A라는 집합이 AB라고 한다면 CD라는 2개의 선택권에 대하여 원소 몇 개나, 그러니까 뭐야, B라는 원소는, 부분집합, B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가 나올까요? 3개가 나오겠죠? C가 되거나 D가 되거나 CD가 되거나 3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소가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6가지죠? 그죠? 다음 마찬가지로 A가 원소 3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A, B, C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B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1개밖에 없고요. 그럼 B가 3개, A가 3개의 원소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그게 B 세트는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얘도 바꿔주시면 4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8 더하기 63, 18 더하기 4개 30, 20, 50개인가요? 네, 그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네, 질문 괜찮네요. 이건 조금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조건이 빠져 있으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저 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A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이나 꽉 차 있을 때를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14개 나와요. 그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50개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 16-2번이요. 혹시 제가 그 얘기한 적 없나요? 지금 조건제시법상으로 부등식의 영역으로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등식의 범위가 나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수직선으로 풀라고 그랬죠?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있는 실수 전체 범위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거 나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거의 그 멀티버스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지금 월수금과 화목토에서 똑같은 교재에 똑같은 진도를 다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니네가 진도가 좀 더 빨라요. 근데 그래갖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얘네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수업한 애들 기준으로 금요일 날은 유형을 12번까지 풀었고 토요일은 17번까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13번부터 17번 사이에서는 여기서 한 내용이 거기서 했던 거랑 막 데자뷰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헷갈려요. 근데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명제 일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너네를 설명하려니까 또 갑자기 예, 멀티버스에 혼란이 와가지고 세계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했던 말인가? 안 했던 말인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뻔뻔하게 야 이거 했잖아 라고 안 했는데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 일단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의 영역을 다시 의 영역을 A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의) 요렇게 생겨먹은 구간을 B구간이라고 합시다. B라는 집합의 영역입니다. X에서 A를 교집합하게 되면 공집합이 된다는 건 X에서 A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건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요 0부터 2 사이에 X를 포함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를 빼요. A에서 B를 빼요. 그리고 여기서 합 X를 하게 되면 X가 된대요. 얘는 무슨 말일까요? 0에서 2까지 중에서 1부터 2까지를 다 빼고 남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원소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Y라고 한다면 그 N은 X에 포함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에서 A를 에서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 범위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할까요? 0부터 1까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건 상관이 없다가 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부터? 0부터 Q까지? Q까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Q의 범위는 어디부터? P의 값은 얼마? 0이죠, 0. 네. 어려운 문제냐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합과 관련된 단어는 아무리 어렵게 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명제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 예전에 옛날 옛적 먼 옛날에 내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내용이 집합과 명제였어요.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 이거 틀렸나요? 틀렸어요? A에서 삐삐 네? 1이랑 2를 포함해요. 예? 네, 포함해요. 포함해요. 네, 어차피 이거 경량값을 빼야 되니까 경량값이 돼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난이도 조절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 나 때 기준으로는. 아무리 복잡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신 집합 내용에서는 절대 그 당시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그 집합 부분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엔 그냥 익숙하지 않다예요. 어렵다가 아닙니다. 자, 어드밴스 7번, 9번,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요? 네, 7번은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정말 뚜렷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학원 이름처럼 구주입에 하셔야죠.
문제를 해석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주어진 게 뭔가 확인을 했다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더 분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이 배를 하셔야죠. 이용할 게 뭔지, 배웠던 것 중에서 써먹을 게 뭔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x 플러스 y 더하기 z가 4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집합과 x, y, z라는 집합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건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매칭되는 원소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를 잠깐만 있다가 조금 풀어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뭘 분류해야 되냐면, 그래서 만약에 x가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뭐가 돼? x가 x분의 1이고 y가 y분의 1이고 z가 z분의 1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x제곱이 1, y제곱이 1, z제곱이 1이라서 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결국에 뿔마 1, 뿔마 1, 뿔마 1짜리를 아무리 더해도 4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y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z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1이 되니까 x의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라고 했을 때 y 더하기 z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아, 노란색 오조가 되는구나. y 더하기 z라고 하는 값은 3 아니면 5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y가 z분의 1이다. 즉 z는 y분의 1이다라서 y 더하기 y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3이 되거나 아니면 y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식이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식을 정리해서 풀어준다면 만약에 얘를 푼다고 했을 때 y의 값은 2분의 3 뿔마 루트 5가 될 거예요. 또 y제곱 마이너스 5y 더하기 1이 0이라는 식을 풀어보신다면 y는 2분의 5 뿔마 루트 21일 거고요.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크냐? 플러스 여기서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값은 뭐가 돼? 2분의 3 더하기 루트 5죠. 루트 5라는 값은 2. 얼마니까 얘는 5. 어쩌고 저쩌고를 2로 나눠준 값이죠. 얘는요? 9. 어쩌고 저쩌고를 2로 나눠준 값이 제일 큰 게 되겠죠. 그럼 제일 큰 값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겠네요. 즉 뭐일 때요? 여기요. 이럴 때요. y 더하기 y분의 1일지 z 더하기 z분의 1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합에서 가장 큰 두 수의 합은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류로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x가 y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y가 x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z라고 하는 그 식이 z분의 1이 돼서 결국엔 풀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3 또는 5가 되겠죠? 뭐 라고 해서 저 노란색 식이 동일하게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죠. 더 이상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z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y는 y분의 1이 돼서 똑같은 식이 또 나올 테니까요. 결국에는 어떤 식 하나가 순서상 짝을 어떻게 짓던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역수의 합이 3 또는 5가 나온다가 풀이 과정이 되고, 그 중에서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a의 값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제일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9번 가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라지 A는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 라지 B는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B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다시. B를 원소로 가지는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들.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뭐냐면, 어드밴스 9번은 그냥 여기서 한 줄짜리로 끝낼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A 합 B는 더하기 B에서 이 값을 뺀 거다. 그죠? 왜?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를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NA 1, 2, NB 2, 3 2를 두 번 세게 되기 때문에 그 두 번 센 걸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A, B를 동시에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게 이 9번의 풀이 해법입니다.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왜요? 혹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칭차집합 설명을 안 해줬던가요? 오늘 이번에 여기서 대칭차집합 설명을 안 해줬던가? 소민아 도움이 필요해. 예은아, 내가 대칭차집합 설명 이번엔 안 해줬었냐? 저번에만 해주고 이번엔 안 해줬나? 그렇구나. 그러면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일단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저거 뭐라고 돼 있나? 저 이거 기호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거 무슨 기호인가요? 동그라미 두 개입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뭉개져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동그라미 두 개 맞아요? 저 막 안에 모양이 되게 해계망측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사실 저기 유형 22번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거든요. 풀이를 하자면 뭐냐면 겹치는 부분을 아예 뺀다예요.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A 합 B에다가 교차를 하면 이 A, B가 칠해져 있는 거에서 지금 B랑 C랑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아마 답이 나오려면은 3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번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A, C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색칠만 지워주시면 되니까 그거는 네. 어드밴스 15번은 3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고 네, 저기 명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부터인가요? 사실 18번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 같기는 한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집합의 정의나 원소의 정의, 그 다음에 그 기호에 대해서 contain 혹은 element라고 하는 그 기호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집합과 진부분 집합, 그리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공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연산 과정은 총 크게 네 가지의 기호를 사용한다. 뭐? 합기호, 합집합기호, 차집합기호, 여집합, 죄송합니다. 교집합기호, 그 다음에 차집합기호, 여집합기호.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여집합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제한을 둬야 한다. 그런 말이 없으면 얘를 뒤집었을 때 어디까지 포함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이 꼭 쌍으로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합기호와 교기호를 합집합 기호와 교집합 기호 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기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몇 번? 그 밑에 지금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에 다시 복습 중이고요. 83페이지에 있는 그 집합의 연산 성질 중에서 몇 번? 6번에 관련된 그 식 형태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산 법칙 중에서 성립하는 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크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진행할 부분들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 특별하게 정의되어 있는, 특수하게 정의하는 그 집합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디죠? 이거 아닌데? 어떻게 생겨먹으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저기 있는 저 어드밴스 15번에서 설명한 그 개념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특별하게 새롭게 정의된 연산에 대한 집합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전형적으로 나오는 새롭게 정의된 거는 이거죠. 어떠한 연산이 있다고 할 때 이 연산을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A-B 합 B-A로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겹치는 부분을 제끼고 칠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I의 A 합 B에서 A 교 B만큼을 빼버려도 돼요. 이러한 애들이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될 거고,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연산에 더 대입한다 했을 때 사실은 하나 그 규칙에 맞는지를 직접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해보면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알려드릴 테니 이런 문제, 대칭 차집합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부터 외워서 푸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연산 법칙 중에서 성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환 법칙. 뭐이?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그리고 한 가지, 그럼 분배 법칙은 안 되나요? 되기는 하는데요. 분배 법칙이 이 연산기호 상에서의 분배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성립하냐면 이 경우에만 성립해요. 교집합 기호에 대한 분배 법칙만 성립해요.
딴 건 안 돼요. 다음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보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뭐라고 했죠? 겹치는 걸 빼요. 겹치는 걸 빼요. 그렇다면 A와 A를 연산하게 되면 겹치는 걸 빼요. 남은 거 없어요. 그러면 겹치는 걸 빼요. 겹칠 게 없어요. 즉 뺄 게 없어요. 다시 겹치는 걸 빼요. 겹치는 부분을 빼게 되면 전체 집합에 대하여 겹치는 걸 빼게 되면 A의 여집합이 되죠. 죄송해요. 순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조금 요 모양이랑 좀 이쁘게 맞출게요. 겹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라고 돼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나오는 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얘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자 만약에 얘를 먼저 연산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A를 연산한다 라고 한다면 A를 칠해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빼요. 뭐만 남아요? 뭐만 남게 되니? 여기가 A고 요가 B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칭 차집합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A를 한 번 더 연산을 돌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번엔 색칠된 게 빠지고 비어있으면 색칠하게 되죠. 즉 뭐만 생겨요? B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똑같죠. A 연산 B에다가 B를 연산하게 되면 오히려 A라는 애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 규칙성 찾으신 분 계십니까? 무슨 규칙성을 찾았냐라고 물어볼 거냐면 이거요. 뭐예요? A와 B를 연산한 애가 C라는 어떤 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를 A에다가 C를 연산해도 B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애와 결과값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성립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되게 특이하네요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A와 B를 연산하는 거랑 여집합끼리 연산하는 거는 서로 같은 모양이 됩니다. 식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을 바꿔서 써보신다면 A에 B 연산을 하게 되면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B교 A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연산하시면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위아래 식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리기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도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 요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다 기억하시면 돼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신에 거의 고정적으로 한 문제 정도씩 나옵니다. 가벼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암기해서 딱 보고 푸는 경우라서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잠깐 다들 했었지라고 가정을 하고 했던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원소 개수의 연산 성질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였죠? A와 B 두 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1, 2, 3번이라고 봤을 때 일단 그냥 더해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여기는 1번과 2번을 포함하게 되고요. 여기는 2번과 3번을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2번을 한번 걷어내 준다면 1, 2, 3 한 번씩 정확하게 세주게 될 테니 그 2번에 해당하는 누구?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합이 3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번호를 정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A와 B와 C에 대해서. 일단 뭐부터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더해보시면 되죠. 그냥 더하시면 나오는 영역을 확인하셨을 때 1, 4, 6, 7 그리고 2, 4, 5, 7 3, 5, 6, 7을 더하게 되실 거예요. 1번, 2번, 3번은 3번 영역은 한번 칠해줬으니까 끝났는데 4가 2개, 5가 2개, 6이 2개, 7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2개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 정리해 주기 위해서 겹치는 걸 빼요. 그러면 겹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4번, 7번, 5번, 7번, 6번, 7번을 걷어내게 됩니다. 자, 2개씩 들어가 있는 애들을 빼기 위해서 요 빼기를 계산했더니 7은 몇 번 빠지게 돼서? 3번 빠지게 돼서 그 공백지가 생겨 버리죠. 그래서 다시 뭘 해준다? 7 한번 다시 더해주면 1번부터 7번까지의 영역을 확실하게 칠할 수 있겠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포함배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 그냥 뭐 이렇게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뺀 다음에 또다시 겹치는 부분은 다시 더해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짜리 다 더했으면 2개가 겹치는 부분은 빼주시고 그러면 다시 결과값으로 3개가 겹치는 부분은 다시 더해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4개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짜리 다 더한 상태에서 A 교 B, A 교 C, A 교 D, B 교 C, B 교 D, C 교 D라고 되어 있는 두 개씩 겹치는 건 다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A, B, C, A, C, A, B, D, A, C, D, A, B, C, D라고 되어 있는 세 개씩 겹치는 부분은 더해주고,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또 빼주는 거예요. A, B, C, D를 빼주는. 그런 식으로 뭐 더했으면 플러스 뿔, 마, 뿔. 그럼 다음에 올 건 또 마. 그럼 그 다음에 올 건 또 뿔. 이런 식으로 뿔마, 뿔마, 뿔마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설명할 개념은 딱히 없고요. 뒤에 있는 18번 유형부터 한번 문제 볼 필요한 거 내가 같이 볼 거 보고 없으면 문제풀이 지금 볼게요. 자, 18번에는 제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18번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18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9번도 해석만 잘 하시면 되어서 얘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20번 연산에 관한 성질을 계산하라 라고 할 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뭘 생각하면 좋냐면 첫 번째 뭘 하고 그 차집합의 성질을 차집합의 연산 규칙으로 바꿔서 빼기 B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부분을 교집합, B의 여집합 형태로 바꿔주는 걸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여집합 기호를 다 넣어서 분배해주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 식에 맞춰서 계산하시는 거 충분히 진행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A 빼기 A 교비 B A 합 여 디귿 리을 뭐 이 중에서 일단 제가 풀어드릴 게 있을까요? 저거 제가 20번 그냥 같이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싹 지우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규칙상으로 푸셔도 돼요. 일단은 먼저 그 공식상으로 그냥 식으로만 푼다라고 가정하고 보여드리자면 A교,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A교,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고요. 분배를 해주신다면 A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교, B가 될 거예요. 하여 공집합과 A교 B니까 답은 A교 B가 되겠죠. 니은은 쉬울 것 같아서 디귿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엔 A 빼기 B 합 C 어떻게 하라고? A교 B 합 C의 여집합. 그럼 어떻게 바꿔서 A교 B C 교 C C가 될 거라. 말이 조금 헷갈리네요.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틀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 사실 맞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볼까요? A 빼기 B 교집합 A 빼기 C A교 B의 여집합 교집합 A교 C의 여집합. 뭐 결국엔 A교 B의 여집합 교 A교 B C의 여집합. A가 두 번 중복되네요. A교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 앞에 걸 풀어서 뒤에 있는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안 된다 싶으시면 여기서 정리된 중간 과정까지를 비교하셔서 예,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그 21번부터 26번까지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시간 잠깐 들였다가 다시 명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21번이나 21번 유형에 있는 약수와 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배수집합이라고 하는 거랑 약수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성질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배수집합을 A의 N이라고 할 때 A의 18이라고 하는 애랑 A의 24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18의 배수집합과 24의 배수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두 수의 동시에 공배수가 그러니까 그 배수가 될 수 있는 공배수 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만 여기서 18의 배수와 24의 배수 집합들을 포함하는 둘의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18의 배수이거나 24의 배수인 애들은 6의 배수가 아닌 6의 배수의 집합 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만으로 6의 배수의 모든 수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A의 6이라고 쓰시면 6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수집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약수집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이기 때문에 공약수가 될 거고,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연산을 들어간다 했을 때 식을 간단하게 대표 유형 2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신다면 18의 배수와 24의 배수의 집합, 36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36과 24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결과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까요? 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러면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이세요? 분배법칙 보이세요? 분배법칙으로서 36이라는 그 분배법칙을 그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로 묶어주신다면 A의 18 교집합 A의 24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오는 집합은 18과 24의 공배수 집합인 72가 될 거고요. 72라고 하는 배수, 72의 배수들은 36의 배수들에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는 18의 18의 합집합, 16의 합집합 같은 경우는 18의 배수집합이 될 거고요.
여기에 교집합으로 A에 36, 합집합 A에 24라고 한 다음에 분배하셔도 돼요. 다시 분배하시면 A에 18, 교 A에 36배수. 합집합 A에 18, 교집합 A에 24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A에 36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A에 72, 72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36이 나오는 결과값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계산을 한 다음에 따로따로 분배를 하시든 상관은 없으나 어쨌든 결과값으로선 뭐가 나온다? 36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있지?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지? 정도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집합 연산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크게 복잡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론 대학교 때 배우는 집합론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 입시 수준, 그러니까 내신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많지 않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유형 22번으로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22번 어떻게 풀라고요?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대부분이 문제를 연산을 해서 풀 때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계산이 쉽습니다. 하여 얘를 여기 있다. 여기다 풀어야겠다. 나 글씨가 오늘따라 큰 것 같아요. 왜지? 자, 조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원소는 1, 2, 3, 4, 5고요. 자연수집합에 대하여 A여 교 B의 여집합. 정리해볼까요?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A 교 B라는 얘가 이제 6, 7인가요? 6, 7이 나와 있고 A 교 B라고 하는 애가 2, 3, 5가 되어 있대요.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에 들어가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B-A의 구간이 6, 7이 나올 거고요. 그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2, 3, 5가 될 거고 그 다음 A라고 하는 애 중에서 2, 3, 5를 제외한 1, 4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렇다면 대칭 차집합으로서 가운데 있는 애를 뺀 나머지 부분들을 써주신다면 1, 4, 6, 7이 될 거고 그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해주신다면 답은 18 나오겠습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23, 24, 25, 26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것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A 원소의 개수가 15개, B 원소의 개수가 20개. 그런데 A 합 B가 30개가 되려면 가운데 있는 A 교 B의 원소가 몇 개? 5개여야 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5, 10, 15라고 적어 놓으시면 A 빼기 B 더하기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겠죠. 그 벤 다이어그램을 습관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2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26번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35개, B 원소의 개수가 28개 라고 할 때 A 교 B라는 이 교집합 부분의 구간이 1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래서 크거나 같은데 무제한으로 계속 다 커질 수는 없을 거잖아. 겹치는 부분이 제일 많이 겹쳤을 때는 몇 개까지 겹칠 수 있니? 28개까지 겹칠 수 있죠. 그래서 B 영역에, 그러니까 그 교집합의 개수를 적어 놓은 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합 B의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잖아요. 그래서 식을 변형할 겁니다. 깜짝이야. 35 더하기 28 빼기 요 놈. 그럼 제일 조금 뺐을 때는 이 범위는 어디보다? 50보다? 부터 어디까지? 35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것도 풀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집합에 대한 연산 기본적인 것들 진행했고요. 지금 18번부터였죠. 18번, 18, 19, 20 9개? 9개 유형의 대표 유형 26번이랑 대표 유형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안 풀어드린 거 대표 유형 한번 싹 풀어보시고 3번 유형만 풀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1번 말고 3번으로 갈게요. 3번 유형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만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 넘어가서 명제 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시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 명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몇 개였죠? 17개였죠? 17개니까 98개, 17개 쓰면 18개씩 잡아야 5번. 그러면은 대우까지 대표형 10번까지를 제가 목표로 20분 안에 최대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까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명제가 무엇입니까? 그쵸?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명제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이다. 명제고요. 난 잘생겼다. 명제이고 싶어요. 자, 명제가 아니죠.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그래, 그럼 경모로 가자. 경모는 경모는 잘생겼다. 명제. 전 명제라고 생각 아닌가 봐요. 네. 참인지 거짓인지. 아, 거짓이 명제입니까? 아니죠. 몰라요.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로만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명제라고 하지 않죠. 집합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게 원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명제, 그러니까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명제가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조건은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문자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는 거, 거짓이 결정되는 거.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이나 아니면 조건. 아니 뭐 어떤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참이 되는 값들만 모아놓은 애들을 뭐라 부른다? 진리집합이라 부른다. 자, 거짓이 되는 애들을 같은 경우에는 알바 아니고요. 거기서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그 원소들, 그 아니면은 그런 애들, 조건들에 해당하는 애들, 그 숫자들만 모아놓은 거를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부정을 한번 볼게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명제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죠? 뭐예요? 네. 그죠?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 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P라고 한다면 그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P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쓴다? not P라고 써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부정 명제를 다시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에 P라는 애의 진리집합을 large P라고 한다면 not P라는 애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P가 아닌 애들. P가 아닌 애들로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명제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 수월하게 진행되는다고 한다면 명제 같은 경우에는 다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명칭들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그 부정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그 또는의 부정은 무엇입니까? 그쵸. 그리고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의 부정은 그럼 뭐가 될까요? 어떤 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어떤 다음 문장을 부정하여라. 다음 문장에 대한 부정한 뭐 어떤 뭐 식을 뭐 혹은 글을 뭐 문장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접속사도 부정을
해서 뒤집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형용사인가요, 이게? 조사인가? 부사냐? 뭐냐? 어쨌든 머시갱이도, 예, 그 범위 같은 경우도 어떤, 모든과 어떤도 꼭 반드시 뒤집어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가 알겠어. 그래. 그 명제가 뭐 나는 사람이다. 우리 반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 여자로 할 걸. 남자이다. 의 부정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반 어떤 학생들은 여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한 부정은 요새 추세로 따른 성평등에 따른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이 16개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자이지만 여자의 뭐를 가지고 있는, 뭐 여자 쪽에 가까운, 뭐 남자 쪽에 가까운 머시갱이야. 그 다음에 나는 둘 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뭐 이런, 해가지고 16개인가 20개인가로 나눠진대요. 진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나라만 그걸 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남자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반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의 부정은 우리 반 어떤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흑백 이분법이라고 해서 너 아니면 A 아니면 B야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그 사회에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 양극화하는 거를 되게 지양하는 편이긴 한데요. 수학에서는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떨 땐 되더라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방금 전에 제가 조건이라고 하는 애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떠한 애 라고 한다면 얘도 만족한다 라고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자체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그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 때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 값이 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참일 때에는 뭘 이용해서? 두 줄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는 짝대기를 이용해서 부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오는 애를 뭐라 부르고 가정이라 하고 뒤에 하는 애를 결론이라 한다. 이 정도까지는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으로까지 연결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건과 조건이 연결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럼 P면 Q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엔 뭐예요?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 큰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 라고 요 화살표를 부분집합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별거 없죠? 하여 원명제라고 할게요. 원래 있던 명제. 그 원명제가 P이면 Q이다 라고 할 때 이거를 식을 뒤집거나 아니면 부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역명제라고 하는 것들. 역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죠? 앞뒤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대우명제는 뭐죠? 바꾼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몽창 다 뒤집어서 어떻게? not Q는 not P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기호를 통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뭐가 돼요?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대우는 그럼 뭐예요? 이게 P가 Q라고 한다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부분집합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원명제가 참이에요. 참이라고 한다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 된다면 대우명제도 거짓이 됩니다. 뭘 생각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 진리집합 포함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죠. 그 포함 관계에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의 여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싹 뒤집어주는 그런 것가 성립하는 걸 이미 어디서? 집합에서 배우셨으니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되게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시도하려다 하다가 포기했었죠. 그래서 그걸 아예 안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명제, 역과 대우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냐면 123페이지 맞습니까? 12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줄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제와 그 대우는 참거짓이 항상 일치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참이다 라고 해서 여기 참이다 라는 법은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고적 옛날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옛날 옛적 먼 옛날에 내가 교복 입고 다닐 그 시절에는 역명제와 대우명제 그리고 하나를 더 배웠었다. 뭐이? 이라고 해서요. 죄송해요. 라고 해서요. 뭐냐면 not P는 not Q이다 라고 부정만 걸어놓는 그런 경우를 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럼 이는 안 배우나요? 역은 안 쓰나요? 대학교 가시면 써요. 그것도 그냥 대학교 가시는 게 아니라요. 대학교 가서 수학과 선택하시면 네, 그 역 명제를 어디다 쓰는지, 이 명제를 어디다 쓰는지가 나오게 된답니다. 따란, 우리 중에서 수학과 갈 사람 없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번에 나와 있네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부정 조건에서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죠? 크지 않다니까 결국엔 뭐예요? 작거나 같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얘가 크다가? 어쨌든, 얘의 반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대소비교, 숫자의 대소비, 조건에 대한 대소비교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숫자의 대소비교는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왜? 항상 작다와 같다와 크다가 있고, 이상해. 그래서 작다의 반대말은 크거나 같다인 거고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초중등 학원을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등식을 꼭 설명을 들은 분들 중에 잘못된 설명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거 틀린 말이죠. 부등호를 반대로 바꾼다. 얘네들은 이 반대 관계예요. 부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바꾼다죠. 그죠?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 유형 1번 한번 확인해보고 쭉쭉쭉 넘어가서 10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건에 대하여 P 또는 낙Q의 부정, P 또는 낙Q의 부정은 일단 뭘 해요? not P and Q가 되겠죠. 그러면 not P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신다면 뭐가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3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Q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공통범위 몇 번이요? 5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 풀어보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1-3번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실수 XYZ에 대해서 X-Y제곱 더하기 Y-Z제곱 더하기 Z-X제곱은 0 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거 뭐죠? 유제 1-3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X는 Y는 Z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정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유형 2번은 1번과 거의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진리집합으로 확인을 하세요. 꼭 반드시 진리집합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P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Q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저 니은은 안 됩니다. 니은은 안 돼요. 왜요? 네, 0도 있어요. 자,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진리집합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를 이용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 포함 관계에 있는 두 집합 사이의 성질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러니까 뭐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죠? 한번 네. 대표형 5번은 진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또 뭘 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집합이 나왔으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럴싸하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PQ, P, QRR, R인 거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른 것들은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유제 8-3번으로 넘어갈게요.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 PQR에 대해서 그 포함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P 또는 Q가 R이다 라고 하는 거에 거짓을 보여주는 건 뭘까요? 결국엔 P 합 Q가 R에 포함되지 않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럼 그건 어디예요? 이게 거짓임을.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지? A도 A만 되는 게 아닌데? 문제 잘못 나온 거야? A? P 또는 Q가 R에 포함된다. 이거 답 3개 아니에요? A도 되고 B도 되고 E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R에 포함되지 않은 그 구간이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가 잘못 나와 있는지 내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9번 10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유제 10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도 포함이고요. 네. 일단 진도를 조금 일부러 좀 빨리 빼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 혹은 같이 풀어주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 분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고 나서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던가 뭐 하든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